네, 우리 기계안전 상가모 5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기계 설비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기계 종류들 중에서도 우리 처음에 위험점들 생각해 보시면, 자, 기계 종류들에 대한 위험점이 나오려면 이제 절삭기계 크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절삭기계가 어떤 것들이 있고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게 선반과 밀링이에요. 자, 여러분들 선반하면 우리 집에 냄비라든지 이런 거 올려놓는 그런 선반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보통 이제 선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범용 선반이 있어요. 범용. 자, 사람이 직접 레바라든지 손으로 이제 수동으로 가는 걸 이제 범용이라고 부릅니다. 범용 선반. 자, 선반은요. 자, 요런 이제 원통형의 그 소재를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강하게 물려서 회전시키면서 자, 소재를 원통형이니까 회전시키고 우리가 바이트라고 하는 절삭 공구를 갖다 대서 깎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선반이라고 합니다. 자, 회전하는 축. 자, 공작물을 장착한다. 우리 네모나거나 다각형을 하게 되면은 칼날이 바이트가 접촉하기 전에 튕겨 나가겠죠. 이제 그래서 소재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자, 원통형이어야 된다. 회전운동으로 가공하는 공작기계다. 자, 선반의 주요 구조부는 주축대, 매드, 공구대, 왕복대가 있는데 자,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소재를 여기 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소재를 여기 조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물고요. 얘를 이제 회전시킨 다음에 공구대 부분에 이제 깎을 칼들을 설치를 합니다. 바이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동시켜서 깎는데 요 작업 공구대와 자, 우리 그 조 사이의 간격을 왕복대라고 한다. 자, 요런 이제 그 구조도 가끔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고요. 요 공구대 그림이 요거다, 공구대. 자, 보시면 이게 바이트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깎을 수 있는 애들.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제 지금 달려있는 부분들을 실었는데, 자, 우리가, 자, 공구대도 있고, 왕복대도 있고, 요 베드라는 면, 이제 그 공구대가 이 기차 레일처럼 생겼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레일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크게 네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축대에는 이 안에 그 기어라든지 모든 이제 기계 부품들이 다 들어있다. 자, 그래서 범용은 요거를 레버를 스스로 이제 기어 변속도 여기서 해야 되고요. 기어가 다 있어요. 1단, 2단, 3단 그런 식으로. 그래서 RPM 조정도 한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선반 기능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 밀링 다 합쳐서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도 있고요. 기계 가공 기능장도 있어요. 자, 이게 수동이 있다면 범용 선반이다. 자동은 이제 우리가 CNC 선반이라고 해서요. 자, 우리가 코드를 짜서 입력을 하고 원점만 잡아주면 또 자동으로 깎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에서 CNC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이제 선반에 관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품을 이제 묻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중 선반의 부품이 아닌 것은 이제 그 바로 다음에 밀링이 나오지만 밀링의 부품이 아닌 것은 해서 선반이랑 짬뽕을 해놓는다. 그리고 요 에이프런 해서 요 에이프런 같은 경우에도 선반이에요. 선반. 자, 단순히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이제 부품이 에이프런인데 선반에 포함되는 건데 다음 중 밀링의 부품이 아닌 것은 해서 에이프런 넣어놓으면 에이프런 찾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구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선반 작업할 때 위험한 게 뭐냐면요. 가공물을 탈착할 때 그 원형의 그 소재를 넣고 조여요. 핸들로. 근데 대부분 이제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조여놓고 그냥 회전시켜 버리면 조여진 상태에서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끄고 행한다. 자, 스핀들을 지나치게 돌출시키지 않는다. 자, 스핀들 레이시라 그래서 우리 그 회전하는 그 이제 조 쪽이에요. 그래서 돌출하면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물린다. 자, 물건의 장착이 끝나면 렌치류는 곧 벗겨놓는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꼽아놓은 상태에서 회전시키면 강하게 튕겨나간다. 자, 작업 시 장갑 착용 금지. 요게 틀린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절삭 작업할 때는 장갑 착용 안 해요. 맨손으로 한다. 왜? 말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요게 틀린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5번도 긴 재료 돌출되었을 때 위험 커브를 씌운다. 자, 7번. 요 방진구 잘 봐주세요. 방진구는 일감매리기와 직경의 몇 배? 12배. 요거 단골 문제입니다. 12배 이상일 때 사용한다. 자, 짧은 애는 그냥 돌려도 되잖아요. 근데 긴 애는 끝만 물고 돌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파형이 생기고 불안정하죠. 자, 그래서 끝쪽을 다른 쪽으로 이제 물어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선반 작업할 때 칩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요 소재에다가 요 칼날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칼날을 갖다 대면은 우리가 사과 깎아 보시면은 사과 껍질 나오듯이 자, 고속 회전을 하는 이 소재에다 갖다 대면은 찌꺼기들이 막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칩의 비산. 자, 얘네들이 막 그 찌꺼기들이 나오다가 작업자에 튈 수도 있고 상처를 입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 끊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칩 브레이크라고 그래서 연동형, 우리가 얘네들을 칩이라고 합니다. 칩. 찌꺼기들을 칩이 연동형으로 나오면 계속 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길게. 그럼 중간중간 끊어줘야 된다. 자, 첫 커버는 여기 물어놓고 여기 이제 고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씌운다. 그러면 이제 들칠 거고요. 자, 투명 방지판이라고 해서 쉴드라고 해서 전면에 이제 배치하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작업자 이제 튀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예요. 여러분들 밟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손으로 막 이렇게 레바 돌리고 그러는데 손으로 정지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발로 정지시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방호장치. 자, 요거 이제 고르는 문제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자, 고르는 문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밀링 보겠습니다. 밀링. 자, 선반은 이제 아시겠죠? 소재 자체가 동그랄 수밖에 없고, 그거 소재를 회전해서, 자, 깎는 그 바이트는 직선 운동을 해서 접촉해서 깎아내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자,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케이크 모양으로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다. 그 앞나사를 뚫을 수도 있고. 자, 밀링 보시면요. 다인의 회전 공구. 그러니까 이제 공구가 여러 개 달려있다는 거예요. 팔에.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마다 하나씩 뭐 다른 기구를 끼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밀링의 특징은 소재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다각형이어도 돼요. 왜냐면 바이스라고 해서 고정장치에 꽉 물리고요. 자, 얘는 이렇게 물어놓고, 자, 위에서 엔드밀이라고 하는 이제 절삭 공구를 가지고 얘가 회전하면서, 공구가 회전하면서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깎아요. 물론 이동은 이제 그 테이블이 이동을 하지만 회전은 이 공구가 한다. 자,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테이블, 아버, 니, 기둥인데요. 이것도 가볍게 보세요. 어렵게 보실 거 없고요. 자, 움직이는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아버라는 축이 있고요. 칼럼이라 그래서 우리 그 척추와 같아요. 그리고 오버암이라 그래서 위쪽에, 이제,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소재를 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요. 자, 우리가 그 엔드밀을 이렇게 내려가서 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 조절이고요. 좌우 조절하는 핸들들도 각각 이제 달려 있고요. 그래서 공구를 회전시켜 놓고 테이블을 상하 좌우로 조절해 가면서 하는 범용 밀링이다. 자, 이거를 자동화하는 게 머시닝 센터라고 해서 MCT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만 잡아 놓고 코딩을 해서 CAM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수기로도 G코드로 이제 짜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CAM이 오히려 불편해서 수기로 많이들 짜요. CNC 선반이나 이제 밀링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MCT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MCT.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어반이 있고 이 안에다가 공구 물려놓고 재료 물려놓고 원점만 잡아주면은 코딩한 대로 그대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플레이너는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자, 평삭기라고도 한다. 우리가 철판 같은 거 보면 혹은 뭐 나무 목재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교실 바닥이든 집의 바닥 보세요. 평평한 것 같지만 정밀 측정을 하게 되면 요철이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그거를 평평하게 깎아내는 애다. 뭐 크게 뭐 따로 이제 그런 이제 플레이너는 이제 평면 절삭에 사용하는 거나 대형 이제 제품들 그거까지만 살펴주시면 돼요. 자, 또 이제 쉐이퍼라고 하는 애는요, 요 이제 바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절삭 공구예요. 큰 절삭 공구를 자 왕복해서 이제 절삭할 때 사용하는 애다. 자,
우리가 플레이너랑 쉐이퍼는 그냥 이런 애들이 추가적으로 있구나. 중요한 거는 밀링과 선반이에요, 여러분. 밀링 선반에 대해서 그 주요 구조 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쉐이퍼 형상비는 그냥 참고만 해 주십시오. 아셨죠? 자,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칩바지 칸막이 울이 있는 이유는 이제 그 절삭 작업할 때 칩이 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런 애들이 필요하다. 자, 우리 드릴 작업이 있는데요. 드릴을 모르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구멍 뚫는 데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작은 액, 벽을 뚫을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벽은 고정되어 있죠. 근데 작은 이제 지우개만한 이제 소재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재를 잡고 드릴질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소재와 함께 손도 확 돌아가고, 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애들을 잡아주는 애가 이제 바이스예요, 바이스. 고정해 주는 애들. 그 볼트와 이제 고정구 같은 경우에는 크고 복잡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그, 치공구, 자, 이런 애들로 소재를 물어놓고, 그리고 드릴 작업을 하든, 아니면 절삭 작업을 하든 한다. 우리가 선반 밀링에도 그런 이제 바이스라든지 척으로 물리고 하는 거죠. 자, 연삭기는요, 우리 갈아내는 거예요. 맷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속회전을 하는 연삭 숫돌로 표면을 절삭한다. 그래서 우리 매끌매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밀도를 높이는 가공을 하는 것이다. 자, 연삭기 적게 각도, 연삭기 덮개 각도. 자, 별표 10개. 자, 요거 눈에 확 안 들어오시겠지만요. 자, 우리가 휴대용 연삭기 4인치가 있고 6인치가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핸드 그라인더 그런 거 검색해 보시면 덮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4인치 그라인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애는 180도만 덮여 있고요. 상부만 쓰는 애는 또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출된 것이 이제 적죠. 자, 요거 각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매번 나옵니다. 매 회차 나와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덮개 각도에 대해서 휴대용이라든 평면 연삭기. 자, 일반 연삭 탁상용은 125도 이내예요. 그죠? 자, 상부만 쓸 경우에는 60도예요. 60도. 그죠? 자, 기억니은 2회 탁상용 연삭기. 자, 그냥 요대로만 외우세요. 그 이외가 그럼 몇 종류가 있을까? 그게 아니라, 자, 유사한 그 이외에 기억 일반 연삭 작업, 일반의 탁상용, 그리고 상부 이외에, 이제 탁상용 연삭기는, 자, 85도 이내다. 그리고 센터 기준으로는 65도 이내다. 자, 원통이라든지 센터리스라는 것은 우리가 축의 중심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약간 이동할 수 있는 애라는 거고요. 그런 연삭기 각도는 이제 180도 이내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휴대용 연삭기 보시면 180도 이내. 자, 그리고 각각 우리가 180도에서 덮는 각도로 얘는 또 나와 있어요. 자, 180도에서 15도, 15도 빼면 150도죠. 자, 평면, 절단. 자, 그 밖에 비슷한 덮개 각도. 자,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요거, 지금 당장 외우실 거는 아닌데요. 문제 유형 보시면 매회차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가 쉬운 거부터, 조금 헷갈리지 않는 애들부터, 이거 6가지 다 한 번에가 아니라, 한두 가지부터 내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문제 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당장 다 외우려면은 난감하고 어렵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낯설단 말이에요. 적응하시면 돼요. 익숙해지시면 돼요. 낯선 것에서 익숙함으로. 힘들고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낯설어서 그렇다. 항상 그렇게 주지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요. 자, 숫돌의 파괴의 원인 시험 문제 항상 나와요. 자, 사지선다형으로도 항상 나오고요. 자, 숫돌의 파괴 원인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숫돌의 지름의 3분의 1 이상일 걸.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숫돌도 어쨌건 이제 센터 축이 있고, 자, 우리가 숫돌을 이렇게 끼워야겠죠? 그죠?
숫돌을 가운데다가 끼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축이면 숫돌을 이렇게 끼웠어요. 그리고 얘를 고정해주는 축에다가 또 이제 고정해줘서 뚜껑처럼 또 하나 이제 끼워서 고정해주는 애가 플랜지예요. 자, 플랜지가 작으면은 고정이 잘 안 되니까 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그럼 플랜지가 30이면 거꾸로 이제 우리가 숫돌 지름은 얼마 이상인가? 그러면 3배니까 90이 될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숫돌 지름이 180mm예요. 그러면 플랜지는 최소 얼마 이상 되어야 돼요? 60이어야 되죠, 60. 그죠? 3분의 1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 나와요, 여러분. 자, 숫돌에 균열이 있으면 안 되고요. 측면 사용하면 안 돼요. 자,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도 안 돼요. 떨려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임팩트에도 깨져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충격이라든지 속도가 빠르면 안 되고, 센터가 편심되면 어때요? 굉장히 덜덜덜 떨겠죠. 그런 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분명히 측면을 하면 안 돼 하는데 측면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측면용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정면용이 어디냐면,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정면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대고 뭘 갈아야 되는데 측면에다가 쓰면 안 된다. 지금 요대로만 기억하시고, 또 헷갈리시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측면을 사용해서 이게 틀린 답이라고 찍었는데 그게 답이 아닌 경우가 나와요. 그때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때는 측면을 또 이제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만 이제 구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연삭기라는 게 그 숫돌이에요, 숫돌. 그래서 자, 지름 5cm 이상 덮개 설치해야 돼요. 그 숫돌이 회전하는데 그대로 노출되면 안 되죠. 가마 이제 씌우란 얘기예요. 그게 5cm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항상 나온다. 시험 문제. 자,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 자, 연삭기는요, 전원 키자마자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작업 시작 전에 1분 동안 시운전 시켜요. 시운전. 돌려봐요. 숫돌도 달잖아요. 신발처럼. 그러면 교체를 하고서는 3분이에요.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 작업 시작 전 결함 유무. 자, 쉴드 사용. 작업대와 숫돌과의 간격 3mm.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숫돌을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덮개가 여기 이렇게 덮여져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어쨌든 그냥 이제 갖다 대서 가는 게 아니라 받쳐놓고 숫돌에다 대는데 이게 작업대예요, 작업대. 자, 그래서 여기 간격이 3mm 이내여야 된다. 넓으면 어때요? 혹시라도 빨려 들어가면 그 고속으로 회전하는데 손가락 끼워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래서 짧다 3mm 이내다. 덮개 조정편과 숫돌의 간격은 3에서 10mm 이내다. 그 조정편이라는 것은 작업대랑 또 달라요. 그 조정편 약간 요 간격. 틈새 간격을 3에서 10mm로 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니은이에요, 니은. 니은항이랑, 자, 작업대와 숫돌의 간격.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숫돌의 회전 속도 구하는 식이 나오죠? 자, 이게 보시면, 자, 속도, 요 식은 우리 그 기계 가공 쪽에서는 아주 기본식이에요. 그냥, V는, 자, 어때요? 1000분의 파이 dn. 자, 보시면요. 자, 파이 dn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그 원형이잖아요. 숫돌이 원형이고, 자, 지름값이 있을 거고, 회전수예요. 여기 보시면 숫돌의 직경 회전수. 자, 3.14 원형이니까 이제 파이 값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구하는 이제, 문제들이, 매회차 많이 나왔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뭐 최근에는 조금 이제 뜸한 부분들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 그냥 파이 dn으로 했을 때, 1000으로 했을 때 차이는, 자, 우리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인데, 우리가 그 미터로 이제 변환해서 구해야 할 때, 자, 우리가 센치, 메다, 그리고 그 밀리미터의 개념으로 했을 때, 그래서 1000으로, 이렇게 이제, 그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1000분의 파이 dn이라고 한 거다. 그렇게만 기본식 중요하면서 자주 나옵니다. 이거 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원주의 숫돌 속도 구하는 게 너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도 잘 맞춰서요. 자, 요 미지수들을 구하라고 해요.
N값, 회전수, RPM 값이에요. 자, 여기서 원주 속도가 50m/min다 했을 때 여기 미지수 RPM 값을 구해라. 혹은 지름 값을 구해라. 수돌의 직경을 구해라. 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최근 추세는 그렇습니다. 자, 연속 숫돌의 3요소에서 결합제, 입자 결합제, 기공 요 세 가지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숫돌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입자가 그 모래알갱이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얘네 본드로 붙이잖아요. 그죠? 결합제가 있어야 되고요. 얘네가 완전히 밀착돼서 딱 붙어 있지 않죠. 이렇게 사이사이 공간이, 우리 모래 보면은 물 부으면 물이 빠지죠. 그죠? 그런 이제 기공과 입자와 결합제가 숫돌의 3요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절삭가공을 봤고요. 자, 소성가공으로 넘어가서, 자, 소성가공이라는 것은 절삭은 깎아내는 거고 소성은 찍어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게 프레스입니다. 자, 프레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출이 있고 프레스가 있다. 그죠? 그래서 찍어내는 이제 원리인데, 다만 프레스는 이제 철판. 자, 그래서 단조, 그리고 압출, 와이어 드로잉, 그러니까 선을 이제 그 쇠를 늘리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우리 숱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면을 반죽하고 피고, 그 단조 이제 단단하게 만들고, 늘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인발과 드로잉, 이런 종류들이 있다. 자, 그래서 프레스의 방호장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수공구에는 해머와 엠빌이 있는데, 엠빌은 뭐 정이다. 그 받쳐놓고 땅 때리는 애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프레스, 아까 전에 이제 선반과 밀링을 보셨지만, 이 이제 서성 가공하는 애들 종류들도 보셔야겠죠. 그래서 프레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눌러서. 자, 금형을 사이에 두고 압축 전단 조형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오른쪽은 전단기예요. 철판을 딱 고정시키고 두꺼운 후판도 깔끔하게 잘라낼 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책 방호책이 있죠. 방책이 있는 거 사진도 한번 보시고요. 자, 프레스 안전 수칙은요, 금형이 굉장히 무거워요, 여러분. 그래서 자, 금형이 이렇게 한 블럭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착하거나 해체하거나 조정할 때 급격하게 떨어져서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블럭을 사용한다.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안전블럭. 자, 그리고 페달에는 U자 블럭을 사용한다. 자, 우리가 페달을 눌러서 작동을 시키고 안에 들어가서 몸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밟아서 작동을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커버를 씌워서 누가 지나가다 밟더라도 뚜껑만 밟을 수 있도록 U자형 넓게. 자, 안전울을 사용해라.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 이런 식으로 안전울을 사용해라.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프레스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요거 시험 문제, 단골 문제예요. 요 네 가지. 자, 항상 틀린 답을 하나 넣어놓고요. 찾는 거 나옵니다. 클러치 브레이크의 기능. 잘 쓰고 잘 작동해야겠죠. 클러치 브레이크의 기능. 자, 요거는요, 필기로도 단골이고요. 실기로도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네 가지 쓰시오 해서 나와요. 이거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단골이다, 단골. 자, 크랭크, 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이런 것들이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애들이 체결 여부, 나사 연결 여부 확인을 해라. 자, 일행정 일정직이고 한 번 누르면 한 번 궁칙하고 한 번 시작하고 끝나는 걸 행정 일행정이라고 해요. 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들을 점검해야 된다. 자, 슬라이드 또는 칼날, 전단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위험 방지 기구 등의 기능을 체크해야 된다. 자, 요거는 처음에 이런 것들 이제 쓰시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실기하실 때 이런 게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쓰려고 하면 스트레스죠. 안 돼요. 저조차도 이제 생소한 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 눈으로 먼저 익히고 계속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 단어들 있죠. 체크해 놓으시고. 그 이제 부사라든지 그 연결 어들은, 중요한 그 주어들이 중요하니까요. 주어들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의 종류 분류에서 이것도 별표 20개. 자, 필기, 실기, 단골 문제예요. 자, 최근에도 우리 요번 회차, 지난 회차, 직전, 올해, 작년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 광전자, 양수, 가드, 손초내기, 수인식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자, 다른 책이라든지 혹은 우리 기본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굉장히 공들이고 이거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기호들도 먼저 보세요. 광전자식은 A1, A2가 있어요. 자, 요거까지 쓰는 문제가 실기에 나왔습니다. 양수 조작식은 B1이랑 B2고요. 가드식은 C, 손초내기 D, 수인식이. 자, 지금은 안 외워지시겠지만 기호와 함께 기능 쓰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광전자식은 우리가 엘리베이터 말씀드렸잖아요. 센서 감지되면은 급정지 시키는 거예요. A2는요, 급정지 장치 기능이 원래 없던 건데, 그 개조한 거예요. 그래서 급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한 거다. A1은, 그러니까 뭐 최신품, A2는, 좀 이제 연식이 오래된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양수 조작식은요, 버튼이 2개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손으로 할 수 없을 만큼 내치거리를 30cm로 놓습니다. 양수 조작식은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자, 30cm 요거 해당하는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근데 자, 요 안쪽에 내치거리가 30cm다. 센터 요 가운데 외측이 아니라 내측이 30이고 2개를 눌렀을 때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공합식 정지 버튼식이 있다. 자, 가드식은요. 자, 위험한 상태일 때 가드를 열 수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문 안 열리게 하는 거예요. 문 자체가 작동을 할 때는. 자, 손초내기식은요. 자, 하사점에서 이제 하사점이라 해서 프레스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끈을 연결해서 손을 이제 뒤로 이렇게 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에 이제 수인식이다. 손초내기식이다. 자, 손을 영역에서 밀어낸다, 쳐낸다. 아, 손초내기식은 내려오면 금형이 내려올 때 시계 종처럼 휙 내려오면서 손을 혹시라도 신체가 들어갈 염려가 있을 때 쳐내도록 하는 게 손쳐내기식이고요. 수인식은 이렇게 끈을 달아서 내려올 때 이렇게 당겨주는 게 수인식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실기, 필기 구분 없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방호장치 설치 방법 나왔는데요. 자, 다른 거 보실 것 없고요. 자, 광전자식 생각해 보세요. 자, 금형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자, 사람이, 자, 광전자식과 양수 조작식이라고 나와 있죠. 양수 조작식으로 누르다가, 심심해서 진짜로 한번 정지를 하는지, 내가 사고 당하지 않는지 정지하다가 뛰면서 바로 이렇게 쫙 놓을 때, 얘가 이제 버튼과 금형과의 거리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 안전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 이제 그 상수값은 1.6이에요. 1.6. 다른 말이 없으면 1.6 곱하기 그 지문에서 나온 그 미지 값을 그냥 곱해 주시면 끝이에요. 자, 근데 원초적으로 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자, 광선이 차단했을 때 급정기기가 작동을 개시했을 때 시간, 이게 뭐냐면은 자, 손을 급격하게 넣었어요. 그러면 센서에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센서가 감지하고 정지에 대해 하고 인식하는 시간하고 프레스가 실제적으로 정지하는 시간을 따로따로 구분해 놓은 게 TL과 TS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또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이제 정지거리 구하시오, 안전거리 구하시오. 그러면 1.6 곱하기 그냥 그 X값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1.6을 해주시고, 따로 양수기동식이라고 해서요. 자, 클러치 개수, 그리고 행정수가 만약에 나온다. 자, 양수기동식, 양수조작식, 이게 뭐가 달라요 하시는데 조작 방법은 비슷해요. 그냥 기계의 구조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근데 양수기동식 해서 보시면은 다른 게 없으면 그냥 얘도 1.6T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대부분 양수기동식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자, SPM, 스핀들 레이시예요. 회전수, 이거 매분 행정수 혹은 클러치 맞물림 개수가 뭐 4개, 6개 이렇게 주어질 거란 말이야. 아, 이러면 무조건 이 시기에 대입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다예요. 자, 그러면 클러치 개수가 4개로 주어졌어요. 그럼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얘는 그냥 고정이에요. 곱하기 매분 행정수가 300이다. 자, 그러면은 300에 6만. 6만도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T값 구해주시고 곱하기 1.6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살짝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클러치라든지 이게 나오면 이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각각 거리값이 주어졌으면 얘네 그냥 다 더해서 1.6 하시면 되고 또 그런 조건이 없고 그냥 안전 거리 말고 그 간격만 주어지면 그냥 1.6에 그냥 간격만 곱해 주시면 끝이다. 그렇게 이제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금형에 안전하는 크게 노엔진 다이와 핸즈인 다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싸리 제가 그 본질적 안전하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설계라든지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울, 안전금용 부착되어 있으면 사람이 접근해서 다칠 일이 없고요. 전용 프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다 한다는 거예요. 자동 승급 배급이 그 얘기고요. 자, 근데 핸즈인 다이식이 우리가 아까 봤던 A부터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프레스에 여러 가지 방호장치 종류들이 있죠. 자, 얘네들은 어때요? 신체가 작동 중에 들어갈 수가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구분을 한다. 본질적 안전화와 핸즈인 다이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한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이제 프레스에 대해서 방호장치들 같이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롤러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